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널 저널링 23년차 진지욱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일기쓰기라는 걸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행동하는지 그 바탕이 되는 건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작이자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관점과 미래에 대한 관점이죠. 그리고 특히 이 퍼스널 저널링인 일기쓰기에서는 주로 우리의 과거를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해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밥을 먹었다, 누굴 만났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지루했다 등과 같이 사건이나 감정의 결론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겪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결론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감사라는 키워드를 달아놓고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들에 대해 써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용서를 써보는 건데요. 용서하기. 용서하기는 꼭 어떤 정확한 규칙이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이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용서한다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내가 다르게 하루를 바라보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로 나의 하루나 근황을 돌아보는 일인데요. 어떤 단어로 돌아보면 좋을지는 뒤에서 다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성숙함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어떤 단어를 적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생소하고 낯선 단어로 키워드를 달아보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어른스럽게 대처했을까? 생각해보면 타인의 시선은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시선은 개의치 않았던 것,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 볼 수 있겠지?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쓰는 일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과거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1시간 전에 밥을 먹은 것, 차를 탄 것, 직장을 출근한 것, 퇴근을 한 것, 이런 일들은 절대적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나의 관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출근하는 일을 지옥에 입장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절대적 사실처럼 과거에 대한 나의 관점이나 생각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로는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대한 나의 정신적 상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받았던 학대나 상처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뒤틀렸어 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프로이트의 정신현상학이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데 자꾸 부정적인 것에 집중시킨다는 경향을 파악했고요.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아론 백이라는 인지학자의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명의 성격과 성향을 조사해 본 결과 서로 다른 유년기를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과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겪은 과거의 정서적 경험들이 지금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현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심리학에서는 감사하기와 용서하기라는 두 가지 툴을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감사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감사일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한테 유용한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긍정심리학에서는 감사하기를 나에게 일어났던 좋았던 일들을 음미하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같은 경우엔 나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희석하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먼저 감사하기 같은 경우 과거에 겪은 일들 중에 안 좋았던 것만 자꾸 곱씹으려고 한다든지 안 좋은 망상으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요소들을 음미하는 데 집중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쓰실 때 감사라고 써보고 나에게 일어났던 좋았던 일들이 뭔지를 써보는 순간 그 좋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곱씹거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빠지려고 하는 걸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정서로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면서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돌아봤을 때 감사한 것들은 따뜻한 햇살과 오후에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촬영지를 선택한 도와준 분이 있고요. 그분과 저에게 감사를 전한다 라고 했고, 힘들긴 하지만 그 직장에서 저한테 일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희망을 주는 그 대표님과 동료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튜브나 기록에 대한 꾸준함을 통해서 꾸준함이 가진 그 힘을 알려준 제가 사랑하는 그 작가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기 같은 경우는 살다 보면 당연히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죠. 그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닌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킨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론 이 용서하기가 한국에서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경쟁이 심하고 남들과 비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고 무언가를 배려하거나 손해보면 바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용서하기를 통해서 안 좋았던 일을 희석시켜서 그 일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돕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매우 유용하고 똑똑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일도 그렇게 나빴던 일도 없을 때 우린 지루함, 권태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범주화적. 지루했던 하루를 고요함, 사랑, 친절, 배려, 감사, 희망, 긍정 등과 같은 다양한 제목을 붙여서 살펴보는 겁니다. 심리학계의 모차르트라고 불리우는 레프 비고츠키는 인간의 사고와 의식을 연구하면서 범주화라는 개념을 발견했는데요. 범주화는 영어로 설명하자면 카테고라이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딱 두 가지의 범주화밖에 못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좋고 나쁨.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출근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나는 사람들, 차, 나무, 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좋고 나쁨 두 가지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지쳐 떨어질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를 계속 판단하느라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지치거나 힘들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이라는 범주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범주화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학생이 이번 시험을 본 뒤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실패와 성공이란 범주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밖에 못하죠. 하지만 그 학생이 만약 배우는 중이라는 범주화를 갖고 있다면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수정 보완하고 학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비고츠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범주화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가 아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비, 정의, 진실, 성실, 지혜, 용기, 존중, 책임, 공감, 관용, 평화, 협력, 자유, 성장, 의미, 희망, 배움, 이성.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가치 단어들이지만 이런 단어들로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한 주를 새롭게 범주화해서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이 똑같다라고 느끼는 그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다르게 보이진 않고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용기라는 범주화로 내 한 주를 돌아봤을 땐 반성 대신 자기 합리화를 자주 하지 않았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직장의 환경과 구조 때문이야 라고 너무 쉽게 합리화하지 않았나,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만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을 좀 해결하느라고 이렇게 뒤늦게 업로드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영상 이후로는 또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여러분과 좋은 내용들을 알차게 나누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고요. 우리 모두 잘 감사하고 잘 용서하고 잘 범조화 해봅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